자, 작년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좀 이전의 교육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언스쿨링이라는 게 집집마다 네. 그 가정의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가정의 환경, 그 가정의 부모의 어떤 성향, 또 부모의 어떤 직업, 또 양육에 도움 주시는 조부모님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의 또 어떤 역량 이런 그렇죠. 것들의 그 환경에 관련된 요소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언스쿨링의 방향은 다 천차만별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그게 6세 이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 집집마다의 차이가 6세 이전에는 6세 이전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다 그냥 막 놀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죠? 그때는 그럴 그런데 수도 있겠네.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어떤 신경을 어떻게 써주느냐에 대한 게 조금씩은 부모님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짤 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그 아이가 하필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이제 패션 쪽에 종사하고 있고 또 아들이 패션 쪽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외부적으로 사람들하고 좀 만날 수 있게 네. 그 엄마 회사에도 같이 함께 가고 이제 이전에도 엄마랑 같이 이제 아빠랑 같이 회사에 쫓아가고 하는 미팅도 것들은 많이 따라가고 일찍부터 그랬죠. 그거는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횟수를 좀 더 늘려나가기 시작하고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패션쇼도 데려가서 같이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네. 역시 아이가 움직이는 활동 범위가 늘어난 거죠. 네. 엄마의 분야 쪽으로 관심 있는 아이들이 또 늘어나고 또 이제 아빠랑 같이 하는 것도 스케줄링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스케줄이.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냥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딱딱 정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면서 그리고 일주일 목표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7세에서 10세 사이 때 그 구간에서 조금씩 씨앗을 뿌렸던 조금씩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훈련을 했던 부분을 좀 더 잡아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들어가면서 또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서 살짝 사춘기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무렵부터 저희가 책임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내가 선택한 분야가 이 환경에, 지구에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선택한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데 타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해서도 안 되고 하면서 타인과 어떻게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들의 경우는 패션을 좋아하는데 패션 자체가 옷을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앞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게 꿈인데 이제 패션 자체가 지구 환경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패션업을 하려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아들이 북극곰도 좋아하고 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동물들의 어떤 삶터를 그런 영역을 침범하고 동물들을 죽여가면서까지 패션을 하고 싶냐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 나 아들이 막 그때 막 울었죠. 많이 막 울었어요. 북극곰 죽여가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북극곰도 살리고 싶고 패션도 또 하고 싶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희가 그거는 좀 방안을 좀 잡아줬죠. 네, 한번 같이 찾아보자. 예. 뭐 지금 뭐 패션 산업도 아주 안 좋은 것만 하는 회사들도 많지만 그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 산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으니 그런 업체도 같이 찾아보고 또 그런 업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좀 더 아이와 함께 그거를 찾는 거는 함께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그때 이후로 로기 같은 경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패션에 대해서 지속 가능 패션 공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네, 또 업사이클링이라든지, 네, 업사이클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이제 배우면서 아 패션도 요렇게 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작년까지는 만드는 것을 좀 왕성하게 만드는 좋아하는 걸 거 그냥 했다면 네. 올해는 지금 그보다는 만드는 거는 좀 약간 멈춘? 네, 그리고 이론 수업에 오히려 더 깊이 네, 들어가는 상황? 좀 역사라든지 아니면 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죠. 좀 자연스럽게 이후 시점으로는 예전에는 인형 옷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 이제 진짜 이제 본인이 입을 옷 이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네. 엄마가 이제 리폼을 잘 하시는 편이라서 자연스럽게 엄마랑 같이 아들이 함께 리폼을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좀 더 저희도 막 천을 사다가 자꾸 새 옷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비환경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뭐 천을 사본 적은 없으니까 네. 계속 이제 헌옷 그리고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 예, 저희한테 옷을 많이 버리시거든요. 네. 주변에서 그런 천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들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그래서 이제 정말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그쪽으로 얘기가 되어가는 중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10세, 11세 말 그대로 10대가 되면서부터 좀 더 책임감에 대한 강화, 책임 소비, 예. 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쵸. 생각 역시 뭐 다 책임인 거죠. 내가 그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10세 이전에는 나에 집중을 시켰다면 네가 맞아요, 하고 싶은 거, 네.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은 네가 하고 싶어하는 감정, 그거를 또 남에게 물론 그때도 이제 인성 교육을 시켰죠. 굉장히 중요하게 시켰는데 거기서 범위가 좀 더 넘어가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 그 감정 자체가 나의 행동 자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육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고민하기 시작했고 교육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어 가면서부터 사춘기로 접어들잖아요. 요즘 애들은 빨라가지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예요. 네. 예, 더더욱이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지 개념적으로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감정, 그것에 대한 정체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놀라웠던,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라웠던 부분은 저는 심리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네. 마침 아이들한테 특히 로니가 좀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보다는 뭐 한 살 더 먹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로니는 이런 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그림은 좋아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 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렇죠. 처음에는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심리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심리학 책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정말 커서나 뭐 하게 되겠구나 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일찍 읽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레토르트 심리학 그게 오면서 제가 보고서
이건 읽어도 되겠다 했었고 네, 되게 나를 쉽게 나를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않는 나에게 그것도 그때 무렵에 네, 사줬었잖아요. 그것도 심리에 관련된 예,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읽더니 이거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지금 어른들이 읽는 그쵸, 어른이 읽는 책도 심리책을 읽기 시작했죠. 네, 읽기 시작했죠. 근데 확실히 이제 심리책을 읽으니까 대화할 때 깊이가 음.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파충류의 뇌, 파충류의 뇌, 동물의 맞아요. 뇌, 인간의 뇌를 구분해서 우리의 본능이 어떤지, 감성적으로 우리는 어떤지, 이성적으로 어떤지, 이 부분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어디에서 끌어오르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다스려야 되는지를 되는지.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요 읽을 시기에 이번 연도에 그렇게 보니까 또 둘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도 생각 훈련이라는 걸 네, 만들어가지고 생각 훈련을 이번 연도부터 네, 지금 네. 좀 시작을 얼마 안 했는데 됐어요. 지금 네. 이제 2달 정도, 2달 되어 가죠. 네, 그래서 하루 생각을 하는 그런 네. 시간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큐를 봤다든지 그걸로 본인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심리학 공부랑 같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둘이서 더 많은 또 토론하고 또 부모님이랑 같이 또 이야기하고 요게 같이 시너지 효과가 생겼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토론하는 시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13살 무렵까지 이제 끌고 나가고 꾸준히 그렇게 예.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는 초등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가정마다 다 이제 설계는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것만큼은 공통적으로 조금씩 그 가정마다의 색깔을 좀 집어넣어서 변형을 시키더라도 이런 내용은 적정 시점이 됐을 때 부모님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저희가 또 따로따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네네.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이 초등 과정 중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인성교육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그런 울타리 잡기죠. 네. 그걸 했던 거고, 이제 14에서 16세로 넘어가면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했던 것들을 말씀드렸던 걸 보면 계속해서 맨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계속 확장되는 개념. 그러다가 아이들이 뭐 분야가 다른 분야로 가게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결국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거는 과목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근성 있게 열정을 붓고 거기에 나온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또 정리하고 기록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훈련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이냐 어떤 컨텐츠를 내가 길러낼 것이냐에 대한 영역은 그거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는 거죠. 본인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찾아나가는 거니까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껴맞추면 되는 거고. 네. 각 가정에서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아이에 맞게 하고자 하는 거는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접목시키는 거니까. 최근에 가장 이제 좀 뭐 다른 어떤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청년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연령하고 상관없이 맞아요. 가장 안 되는 교육이 뭘까, 안 되고 있는 영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희는 이제 생각 공장이라고 하는데 한 공장이 있으면 이제 어떤 그 공장에서 생산을 뭔가를 할 때 생산하기 위한 뭔가가 들어오죠. 무엇을 생산해야겠다라는 계획과 관련 소재가 공장에 들어오면 여기서 막 이제 뭔가를 만드는 뭔가를 해서 그 다음 결과물이 나오죠. 이것을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고 보자면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까지 교육을 보면 인풋은 무진장 시키는데 근데 아웃풋이 이만큼 그렇죠. 아웃풋은 거의 없고 생각 자체를 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풋을 많이 시켰는데 네. 이게 이 안에서 사라져 버려요.
포화 상태인가? 포화 상태면 이 안에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끄집어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렇지가 않은 없애버려. 거죠. 네. 인풋이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이 부분을 음. 이제 어떤 것을 배웠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결과물로 만드는지에 대한 요 생각 훈련. 공장에 대한 것을 틀을 잡아주고 훈련시키는 음. 거를 올해 들어서 저희가 시작을 네, 했어요. 네. 예. 이게 지금까지 몇 달 안 했는데도 굉장히 좀 효과적이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수년이 지나고 성인이 나면 돼도 그게 계속 예, 저희는 상당히 이거는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시작했다. 이 음.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 생각 공장에 대한 이런 훈련법이라든지 이전에 저희가 시도해봤던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그때 이거를 영상이라든지 사진으로 자세하게 저희가 남겨놓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네, 그러네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어떻게 공유하는 게 좋을지 연구를 해서 저희가 네, 그거는 따로따로 네. 공유를 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음. 그럼 11세 무렵, 그러니까 1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10대가 되면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이 바뀌었는지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